우크라이나의 포격과 아이프 공격에 대응하는 러시아 국경 지역.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국경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후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포격,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벨고로드시는 그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알리나가 벨고로드 외곽에 있는 가족의 주말 별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릴 때 그녀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2024년 초에 지어진 콘크리트 대피소 안쪽에서 기다리려고 애썼습니다. 알리나의 어머니는 알리나가 광장에서 공격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 상태에 빠지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의 텅 빈 중앙 광장에는 각 구석의 콘크리트 대피소에서 경비원들만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구조기술과 잔해 속에서 도움을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5월 초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이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벨고로드와 주변 지역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공습 경보와 큰 폭발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소수의 주민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지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를 진지하게 따릅니다. 경보가 울리면 벨고로드 주민들은 개인 차량을 떠나 서둘러 15에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지난달 도시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세의 주요 목표가 벨고로드와 더 넓은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 영토를 넘보지 않도록 경고했다. 벨고로드와 그 주변 지역을 포격하면 우리는 방어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벨고로드의 러시아 예비군 한 명은 자신이 벨고로드 국경 지역에서 수집한 서방의 탄피 컬렉션을 자랑했죠. 그 중에는 체코제 뱀파이어 로켓의 파편, 폴란드제 지뢰, 카를 구스타프 83mm, 무반동포의 탄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군인은 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방어지대를 만드는 푸틴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교외 지역에서는 농부들도 갈등 상황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29세의 안드레는 최근 해바라기 밭에 물을 주기 위해 준비하면서 자신의 트랙터에 아이프 방어 금호를 설치했습니다. 위에도 방해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이 농부는 하르키우 작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국경 근처 지역에 더 많은 공격 드론을 배치했다고 말했죠. 전역에서 사람들은 무력 충돌로 인한 생활에 혼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최근 우크라이나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채권 보유자들과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IMF의 재조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채 재조정을 모색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안과 채권 보유자들의 제안은 부채 재조정에 대한 예상이 크게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협의 기간 동안 재조정 조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채권 보유자들은 공문을 통해 계속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른 국제 투자자들과 양자 논의를 계속하여 가능한 한 빨리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 세르게이 마르첸코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8월 1일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르첸코 장관은 경제가 미세한 균형 상태에 있으며 파트너들의 일관되고 상당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마르첸코 장관은 적시에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이러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채권 보유자의 부채를 2034년부터 204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개의 정부 채권과 세수 관련 예비 국가 부채 도구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CI의 가치는 2027년에 채권으로 전환될 때 결정됩니다. 현재 IMF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의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도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채권은 처음 18개월 동안
1%의 상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2026-2027년에는 3%, 그 이후에는 6%를 지급하며 전체 IMF 프로그램 동안 7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죠. 우크라이나는 또한 투자자들에게 일반 채권만 포함하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세계은행과 IMF는 우크라이나에 8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200억 달러 국제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 합의 실패. 6월 17일 우크라이나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 통신은 1월 30일 공식 데이터를 인용하여 2023년 우크라이나의 총 국내 및 외채가 1,45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죠. 우크라이나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공공부채는 30.4% 증가하여 33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외 부채는 42.3% 증가하여 1,017억 달러에 달했으며 국내 대출은 13.3% 증가하여 약 4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총 공공부채는 13.7% 증가하여 1,1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는 426억 달러의 차입금과 지원금을 받았죠.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올해 외부 지원이 370억 달러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며 4월에는 외환 보유고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시켰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올해 자본 통제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부 채권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부채 일부를 갚기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IMF와 일부 G7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2027년까지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소액의 이자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나토 핵무기 배치 강화에 대한 발언 수정. 6월 1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 군사 동맹이 핵무기 수를 늘릴 계획이 없으며 대신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교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한동안 이 방향으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표는 스톨텐베르그와의 독점 인터뷰를 보도한 텔레그래프의 이전 보도와 다릅니다. 인터뷰에서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국가들이 더 많은 핵탄두 배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전투 준비 상태로 두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추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은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핵무기 배치 협상에 대한 모순된 발언 이후 나온 것이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의 성명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성명서는 우크라이나 갈등의 맥락에서 어떤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핵 대결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무기들 중 일부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엔나에 있는 국제기구의 러시아 상임 대표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리아노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워싱턴의 잠재적인 교리 문서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핵 교리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죠.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 강국으로 세계 핵무기의 약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